북한이 오늘 강원도 원산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실패했다고 합니다. 아마 중간에 공중 폭발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한미연합훈련과 또 미국의 최근에 대북 강경 메시지 등에 맞서 무력 시위를 한 걸로 비춰지는데요. 실패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북한이 쏜 미사일에 대한 그 종류는 지금 뭔지 지금 아직도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거리 미사일, 북극성 2호나 무수단 이런 게 아니겠냐 짐작할 뿐인데, 자, 북한이 쐈던 미사일을 또 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의 개발 속도를 너무 앞당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성과가 축적되기도 하지만은 서두르다가 이렇게 제대로 기술적으로 완결되지 못한 문제가 이번처럼 이렇게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 한미 간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고 있다. 한국 대선과 그 이후에 정권이 교체되어서 현재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을 때 한국은 미국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재설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 문제 때문에 최근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매우 형식적으로 밥도 먹지 않은 채 회담 전에 사전 기자회견을 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보수가 분열되고 질이 멸렬해지면서 거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없애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문재인이 승리해서 그의 어떤 대미관 또 안보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드나 전시작전권 또 MD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같은 많은 문제에서 미국 측과 트러블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좀 이례적으로요, 조셉 윤이라고 하는 북한의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금 한국과 중국을 방문했는데, 성기민이라는 한국 대사를 지낸 교포 출신이 이 자리에 있다가요, 지금 조셉 윤이 지금 물려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말레이시아 미국 대사를 지냈고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냈고 또 2016년 10월에는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조셉 윤은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간 이민 1.5세대라는 겁니다. 2세대는 현지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 간 사람을 1.5세대라 그렇게 말하죠. 85년에 국무부에 들어와가지고 이 노무현 정권 후반 이명박 정부 초반에 한국 대사관에서도 정무참사관 공사도 지내면서 한국의 인맥도 많이 쌓았다고 합니다. 이 조셉 윤이 이 한국의 주요 대선 주자들을 연쇄 접촉을 했는데요. 자, 아마 5월 9일 이후에 탄생할 새 정부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을 만나면서 탐색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안희정 지사와도 1시간 동안 어제 만났고, 이 자리에 이 현재 미국 대사를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대리 대사가 배석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희정 측은 외교 관례상 사드 배치된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후보가 만나는 것이 낫다 해서 직접 만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물론 윤 대표는 다른 쪽에다가 사드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의례적으로 한 걸로 보이고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와도 조찬 회동을 했다는데요. 자, 외교 안보 이슈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그러고, 문재인 후보 측은 본인 대신에 외교 안보 자문 그룹이 윤 대표와 22일 오늘 만날 거라고 합니다. 조병재 전 주 말레이시아 대사와 서훈 전 국정원 3차장 등이 이 자리에 가서 윤 대표와 이렇게 대담을 할 거라는데요. 이 조병재 주 말레이시아 대사는 같은 시기에 말레이시아의 한국 대사, 말레이시아의 미국 대사로서 있어서 서로 잘 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희정, 문재인, 유승민만 만나고 홍준표나 안철수 등은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진짜 후보들 다 만나려면 싹 다 만나야지. 홍준표도 만나고 안철수도 만나고, 적어도 각 당에서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은 다 만나야 되죠. 그런데 왜 바른정당에서 될 만한 사람 유승민하고 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될 만한 문재인, 안희정 둘만 만났겠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부분을 탐색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희정도 만나고 유승민도 만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무슨 생각이냐라는 부분을 탐색을 해서 미국에 전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일 거라고 보는데요. 뭐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조셉 윤 대표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 보고서를 정부 쪽에 내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가요,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뭐 제3국이라 하면 중국이죠. 이 부분을 갖다가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전면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방침이고, 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국의 관리들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들은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거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중국 측이요. 자, 그리고 김정은 일가의 해외 재산도 완전히 동결하겠다. 북한은 사실상 재산 동결하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는 것을 가장 우려합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 미국이 방콕 델타 아시아라는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이 북한의 이 김정일 당시 일가의 돈줄이다 해서 그걸 막아놨더니만 오죽했으면 그걸 풀어달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시가 경주에 에이펙 회담차 왔다가 경주에서 회담을 할 때 부시한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부시가 그 부분을 싸늘하게 거절을 했죠. 자,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에 대해서 뭐 기대하는 분들, 한국의 강경 보수들은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저는 트럼프가 지금 국내외에 자기 뭐 발등에 떨어진 불도 있고요. 러시아하고 관계, 그 다음에 미국 내에 일자리 창출이나 복잡한 문제도 있고 이런데, 이 시기에 북한하고 이 선제 타격을 통해서 복잡한 일을 일으킬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경제적 제재에 직접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군사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 MD를 강화해서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군사적으로 조기 요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 소위원장은 한국과 일본, 영내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처럼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모든 미사일에 대해서 방어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단거리는 고도가 낮죠. 50km 이하. 그리고 그건 페이트리엇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중거리는 뭡니까? 사드로 됩니다. 50에서 150km 고도. 150km 이상은 SM-3라고 하는 또 고고도, 사드보다 더 고고도 요격 미사일로 할 건데요.
한일에 이걸 다 갖춰놔야 되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생각입니다. 과연 한국의 새 정권이 이것을 용인할 건가? 이런 트러블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이런 새 대북 정책은 4월 초에 있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이번에 취임한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안들을 다 취합해서 트럼프한테 보고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5월 9일 등장할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의 이런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돈줄 째는 것부터 그 다음에 미사일 요격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중국에 압력 넣는 것 전부 다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여기에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부 소식통은 틸러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 보복을 하는 등 괴롭히지 말라고 했고, 사드 보복은 중국이 대국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거다라고 말했고, 공식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에 이 왕이 외교부장한테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미국은 지금 두어 달 동안에 열심히 정보를 수집해서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미국의 요구를,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내놓을 거고요. 한국의 새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뒷걸음질을 칠 때 그때는 어떤 카드를 낼 건가 하는 부분을 지금 고민하는 단계에 가 있고, 한국의 새 정부가 협조하지 않을 거라는 걸 가정을 하고 일을 벌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